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간정보법이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주제는 토지의 공시 등에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막 섞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 등기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자, 권리관계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토지 등기부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건물 등기부라고 봅니다. 자, 한편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부법도 있었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진 않는데 우리 건축법이라고 하는 법을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적 장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하게 될 것 바로 토지에 관한 사실 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지적 공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뒤에서 가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법, 뭐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지적 공부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소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무슨 리, 무슨 동이라고 하는 거, 이걸 나중에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의 표시 항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지목이라고 하는 것, 면적이라고 하는 것, 그 외 경계라든가 좌표 이런 것들도 소위 이름하여 토지의 표시 항목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로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자, 토지 등록이라는 주제부터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있는 것,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리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그리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포괄 승계, 이런 사람들 바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건물에 있어서는 역시 동일한 논리구조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포괄 승계, 이런 사람들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미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자, 바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소유권 등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대신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 시군구에서 소유권 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소유권 확인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뼈대가 됐었는데요. 자, 왜 그러냐? 바로 토지 등록이라고 하는 주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록이라고 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자, 가기에 앞서서 자, 필지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보고 버릴게요. 20회 때 출제가 되고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필지라는 개념이 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자, 어떤 경제적 관점이냐, 법적 관점이냐에 따라서 토지를 분류함에 있어서 등록의 단위가 되는 것을 이름하여 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그 전에 이제 경제적 가치,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획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 토지의 주된 용도가 동일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필지로 삼을 수 있다 해서, 자, 법조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필지의 기본 정의, 지번 부여지역. 자,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것은 나 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번 부여지역 토지로서 소유자가 갖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 등에 대해서 자, 요걸 이제 하나의 필지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소위 자, 바로 토지의 주된 용도라고 해서 뒤에서 지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게 되면 양입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달라도 하나의 필지로 삼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양입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입지라고 하는 것이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자, 허용되는 경우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은 또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양입지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보고 요건 버리셔야 돼요. 요건 이제 한 심화 강의쯤 가서 보실 원래 주제인데, 지목이 대각 아닌 경우로서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 이하이고,
그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저희 양입지가 허용된다. 무슨 얘기인 거니? 자, 토지가 어떤 필지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목이 동일해야지, 토지 주된 용도가 동일해야지 하나의 필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토지가 있고 종된 용도의 토지가 있을 텐데 이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이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면적으로는 330제곱미터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설령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양입지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이건 이제 나중에 볼 테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필요한 것은 등록과 변경 등록이라는 주제, 이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이라는 거 앞에서 이제 건물에 관한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한다. 이에 비해서 토지에 관한 관리 주체 국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한 3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 그런 이슈가 될 텐데요. 키워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점점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록하는 항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토지의 표시 항목이죠. 소재, 그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등록을 한다 해서 이 공간정보법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든 얘기의 시작도 끝도 바로 토지의 표시 항목입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나중에 이제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항상 뼈대 잡는 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것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에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소재가 바뀔 수도 있겠고, 지번이 바뀔 수도 있겠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계나 좌표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토지의 표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면서 이때 이슈가 되는 거, 이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를 약속을 하기를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내릴 게 없다 보니까 유치찰나는 게 구성할 때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던 적이 있냐면 토지의 이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 등록하고 나서 토지 표시 항목 바뀌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토지 소유자. 사실은 지적 공부에도요 이 소유자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게 된다 해서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한번 등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때 지적소관청, 이때 지적소관청은요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바로 변경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토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누가 바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직접 바로 토지 변경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잡다한 얘기로서 이런 직권에 의한 변경 등록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말장난하는 게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이런 식으로 말장난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해보니까 토지의 어떤 표시 항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된 내용이라는 것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걸 우리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죠. 이 지적 공부에다가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나오게 될 얘기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단계 지적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해서 이게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정보법에서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다 대부분이 다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 미리 크게 두 가지만 이슈가 됩니다. 바로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축적 변경. 이때 시도지사 대도시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공간정보법 전반에 걸쳐서는 모두 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으셔야 돼서 다시 갑니다. 국토부 장관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때 토지의 표시 항목기라고 하는 것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게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토지 표시 항목에 변화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직접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록한다 해서 정말 내용 간단하거든요. 등록 의무하고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문제 구성이 한 3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토지 등록이라는 개념을 하나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표시 중에서 지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회 때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번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떻게 부여하는 자, 가장 이 주체를 가지고 이번 시험에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지번은 지적소관청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해서 다시 용어의 정의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거,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건 리나 동 단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번 얘기할 때 무슨 동 몇 번지, 물론 이제 요즘엔 도로명 주소 때문에 거의 잘 안 쓰는데 아직도 등기법이나 공간정보법에서는 지번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지번 부여 체계입니다. 그래서 리나 동 단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시가 있다 하십시다.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 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동이 있겠죠. 동 밑에 동 단위 여기서 동 단위로 지번이 부여가 되게 된다. 그다음에 좀 시골 같은 경우는 자 읍면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나 동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좀 유치하게 나왔어요. 예, 이 지번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시군구별로 자, 차례대로 부여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답이 됐던 질문. 너무 쉬웠던 문제인데 너무 쉬워서 오히려 문제가 됐던 거. 자, 보통 작년 이제 29회 문제 특징 중에 공간정보법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유치찬란한 것을 갖고 출제를 해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 그러나 역시 이제 지금도 공부를 할 때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건 별개 문제로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게 29회 때 나왔던 쟁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구성 등은 좀 간단하죠. 뭐 처음 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뽑은 역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번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 지번이라고 하는 게 자, 지목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목이 총 28개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10개 지목에 대해서는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18개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라는 지목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지목에 따라서 토지대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임야대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4번지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산자를 아라비아 숫자 앞쪽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런 거 있었죠. 무슨 동 산 6번지 이런 식의 개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임야대장이라는데 자, 등록되는 그런 토지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3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한편 이 지번이라는 것은 본번 그리고 이제 부번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그냥 지번 부여할 때 5번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5의 1번지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5의 1번지라고 하면 앞쪽을 본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뒤쪽을 부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본번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공간정보법에 따르게 되면 자 이제 5-2 했으면 5의 2번지 이렇게 읽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좀 오래전에 쉽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번의 부여 방법 북서 기본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일반 공간정보법 기본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행식이다 하여튼 되게 많아요. 지번 부여하는 순서 어떻게 하나의 리나 통해서 지번 순서를 부여를 할 것이냐. 근데 법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북서 기본법. 외울 건 딱 하나. 북서에서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 뒤에 이제 북서에 대응해서 남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리나 동이 있게 되면 지번을 부여할 때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그렇게 보면은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북서쪽에서 남동쪽 순서로 지번을 부여한다. 해서 어차피 지번을 실제 부여하라고는 하진 않으니까 우리 공부를 계획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북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 키워드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29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민망하게도 지번의 부여 주체, 지적 소관청 그리고 지번 부여 단위, 리나 동 이걸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래서 지번 부여의 기초적인 개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지번 부여의 실제라고 해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일단 이 챕터에서 주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하는 결파트에서 주로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것들 지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무의미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이라는 주제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8회 때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하여간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의 특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경우수 몇 개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들은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요걸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을 때 중간중간에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트를 가실 때 이걸 줄줄줄 다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워둬도 좋다. 지금 기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이게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라고 할 것. 자, 어차피 지번 한 문제 정도 지번 부여 방법은 토탈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자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분할이라는 개념, 합병 이런 데서 지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이죠. 지금 새롭게 바다를 메꿔서 새롭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지번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자, 어떤 토지가 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지적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지적 공부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토지 대장 말고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지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요. 자, 임야 대장에 등록된 10개 필지 10가지 지목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 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용도가 바뀌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다 토지 대장으로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토지를 등록할 때 토지대장에 애초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 전환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뭐 지목 뒤에서 임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엔 임야 같은 게 있는데, 이 임야라고 하는 이 지목에 어떤 토정지를 변경,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뭐 등하면 그때는 어디로? 바로 토지대장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환이라 불러요.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요, 등록 전환에 있어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원칙은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2번으로 하게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해서 있는 토지를 등록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본번을 붙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자, 여러 개 필지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면 이때도 본번을 붙일 수 있다. 개념 설명해 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번이라고 하는 거 북서 기번법이라고 해서, 자,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게 5번지 옆에 있는 토지, 5번지 옆에 새롭게 바다를 메꿔서 신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5의 1번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부번을 붙인다는 얘기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자, 10번지가 마지막 지번이라고 그랬고, 10번지 옆에 토지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바다를 메꿉니다. 그럼 이제 원래 10의 1번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11번지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토지가 또는 등록 전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그 지번지 부여지역, 리나 동이죠. 최종 지번 토지에 연접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인접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본번을 붙일 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6번지 옆에 이번에 새롭게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전환하는 토지가 한 10개 필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6의 1, 6의 2, 6의 3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11번지부터 16번지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의미가 바로 본번을 붙인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굳이 좀 불안하면 머리 긁혀서 신등부 인여본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2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바로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또는 여러 필지다라고 하게 되면 본번을 붙인다 해서, 실제 이걸 알아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큰 보탬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문 구성할 때 쉽게 나오니까 신등부 인여본 요거 하나 던져주는 개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분할은 또 예외도 있어서 출제하기가 곤란한데, 23회 때 한번 출제가 되긴 했어요. 23회 때는 벌써 7년 전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 자, 하나의 토지, 3번지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 싶시다. 이 토지를 2개로 쪼개는 것을 이름하여 분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분할을 했을 때 필지가 2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자, 분할 전 지번 3번지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서는 3의 1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인다라는 것이, 하나는 자, 그 전에 바로 분할 전 지번이고, 나머지는 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인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인데 그냥 듣고 버리시는 것. 합병은요, 오히려 간단하죠. 무조건 선순위입니다. 합병은 무조건 어떻다? 선순위. 그래서 이런 식이죠. 3번지와 4번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3번지라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자, 4의 1번지와 4의 6번지가 합병이 되게 되면 그때 그 합병된 토지는 4의 1번지다. 이게 이제 3순위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던져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등부 인여본이라든가 분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는 분할 전지,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에 2번을 붙인다라는 식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합병은 법적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이제 선순위 지번을 붙인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던져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 가야 되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원칙은 본번이라고 되어 있고 특례라고 해서 몇 가지 예외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이거 이제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모든 문제의 결론이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의 준용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베껴 쓰겠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건 출제 기술상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에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문장 길이 때문에 너무 길어서 낼 수가 없어요. 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한테 묻는 거야.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하는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걸 다 소화한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근데 자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번 부여하는 경우가 뭐냐라고 해서 가장 유력한 포인트가 자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 지번 변경 등에 있어서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행축지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행축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뭔 소리냐? 자 어떤 지역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동 이름이 바뀐다거나 또는 자 지자체 관할 자체가 바뀌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지번 부여할 거냐? 예, 그냥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된다. 자, 축적 변경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게 소축적 정밀도가 낮은 토지자 지적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축적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럼 뒤에서 우리가 축적 변경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요 면적이 달라집니다.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자 지금 이제 경계등도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울 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이라고 하는 거 행축지라고 일단 외워두시고요. 바로 요거는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번 변경 등에 있어서는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비교하는 게 이게 이제 안 나오면 결번 대장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라든가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이 네 가지는 지금 같이 봤던 얘기죠. 얘들은 지번을 똑같이 부여하는 방법이었었고 좀 특이한 케이스로서 지번 정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총 5개 사유로 인해서 5개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결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3번지하고 3의 1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때 3의 1번지는 죽게 되거든요. 3번지 선순위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결번 하고자 하는 번호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자, 28회 때 행축지가 나왔었거든요. 개념은 도행축지랑 같은 거죠. 도시개발 사업도 자,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도 그다음 축척 변경도 지번 변경도 같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달리 표현하면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도행축지지 해서 마지막에 지번 정정이 들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결번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옛날에 아주 유책에 나올 때 이 결번 대장을 지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문들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번 파트에서는 29회 때 문제가 너무 유치찬란하게 출제가 됐던 것을 별개로 하면은 거의 문제가 바로 행축지라고 하는 거, 도행축지지 요 싸움으로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지금 도행축지지, 자 행축지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지금요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또 지금 축적 변경 관련해서 지번 변경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는 이런 식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점점점 본번을 부여한다 또는 부번을 부여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또는 지번 변경 점점점 본번을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옳은 표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용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이건 옳은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본번 부여한다 부분 부연 이런 것들은 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구성할 때는 29회 8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요. 또는 앞으로 나오게 될
예상 지문들은 점점점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이런 거 앞에 딱 깔아놓고 뒤에 본번을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행축지에 준용한다라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형이 지금 결번 대장 관련해서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될 게 도행축지지라고 하는 거. 어차피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하고 행정구역 변경 또는 개편하고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 외에 잡단 얘기 하나 날려야 되죠.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축척 변경이랑 같이 가는데 이걸 제가 따로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까딱하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지문을 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요. 축척 변경,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뭐라고? 이것만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지번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바로 지목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